3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젊음이 노년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최미정에게 30년은 그저 하나의 상처가 굳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피가 멈추고 딱지가 앉고 흉터가 되어 피부 깊숙이 박히는 그런 시간. 그녀는 그 흉터를 안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홀로 밥을 먹을 때마다, 명절에 빈집을 지킬 때마다 그 상처는 욱신거렸습니다. 오늘도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기엔 조금 푸짐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한 접시.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늘 2인분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30년 전 누군가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차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불쑥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택배기사나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오는 경비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한 남자였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으며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있는 그 남자의 눈은 흐릿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미정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얼굴을 아무리 바꿔놓았다 해도 그녀가 그 얼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권상우.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남자. 그리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 미정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말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나야. 나 상우야. 집에 좀 들어가도 되겠니? 그 목소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듯 혹은 길 잃은 노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듯. 미정은 말문이 막힌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감히 이 집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온 사람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연민.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 눈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은 정말로 그녀가 증오해온 그 남자가 맞는 것일까요? 당신이 왜 여기에 와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지만 그녀는 간신히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상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여기가 우리 집 아니야? 나 아침 안 먹었는데.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상우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어떤 자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번개처럼 미정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상우의 뒤에서 한 대의 택시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손님 요금이요. 이 할아버지가 내리자마자 그냥 가버렸어요. 미정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건네면서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타셨어요? 서초동에서요. 어떤 여자분이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주소를 적어서 쥐어주셨는데 오는 내내 저 어르신이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초동. 그곳은 상우가 재혼해서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정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가 자신을 떠나 누구와 재혼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택시가 떠나고 미정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상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하니 서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눈으로. 미정아, 밥 먹자. 배고파. 그 말에 미정의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30년 전 이 남자가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신혼 시절 아침마다 그는 부엌에서 요리하는 미정의 등 뒤로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자, 배고파. 그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아, 나 무서워.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이 남자를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1000번도 10,000번도 더 저주했습니다. 그가 불행하기를, 그가 후회하기를, 그가 자신처럼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버림받은 남자. 그녀가 그토록 바랐던 모습. 미정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상우가 어린아이처럼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정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들어와. 이제 내 차례니까. 30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가 마침내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상우가 미정의 집에 들어온 첫날 밤 미정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 요를 깔아주고 상우를 눕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종일 소용돌이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왜 그가 이렇게 되어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벽녘이 되어서야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30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을 이제 받아낼 때가 되었다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상은 평소처럼 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상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두리번거리다가 미정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이야? 맛있겠다. 그 순진한 미소에 미정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앉으세요. 근데 반찬이 좀 짜요. 건강에 안 좋을 텐데. 미정은 일부러 국에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짠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우의 가방에서 약봉지가 나왔습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들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약들을 정리하면서 약 먹는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헷갈리게 적어두었습니다. 9시에 먹어야 할 약을 11시로, 저녁 약을 점심시간으로. 그렇게 조금씩 엇갈리게. 약 먹을 시간이에요. 상우는 미정이 건네는 대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고마워, 미정아. 내가 없으면 나 어쩔 뻔했어. 그 말에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정은 상우의 방요를 일부러 얇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 상우에게는 너무 딱딱할 것을 알면서도. 아침에 상우가 허리를 두드리며 나왔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네. 밤새 뒤척였나 봐. 미정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운동을 좀 하세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정은 작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맛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미정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상우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아프게. 어느 날 저녁 상우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아들은 어디 갔어? 오늘 학교 안 가?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미정은 유산을 했고 그 후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상우가 떠난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당신이 버리고 갔잖아요. 나랑 함께. 기억 안 나세요? 상우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날 짐 싸서 나갔어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0년 묵은 독이 스며 있었습니다. 상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정아. 미정은 그 사과를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그것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미정에게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갑자기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했다. 진짜 미안했어. 처음에 미정은 그것을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상우의 눈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감정. 그것은 후회였습니다. 미정은 그때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사과는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말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설령 진심이라 해도 자신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상우와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를 미워해야 했고 복수심을 유지하면서도 가끔씩 올라오는 연민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상우가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뒤에서 다가갔을 때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첫 집도 이렇게 베란다가 있었지. 작았지만 햇살이 좋아서 내가 좋아했잖아. 거기 앉아서 책 읽는 걸 좋아했어. 미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우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그들이 살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는 항상 햇살이 가득했고 미정은 그곳에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상우는 그런 미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기억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거친 것처럼. 미정아, 나 그때 정말 행복했어. 내가 옆에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야.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를 터뜨려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다른 여자에게 갔냐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픈 게 아니야. 그냥 후회가 돼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미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상우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 전 젊었던 시절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널 떠난 것.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야. 나는 그때 미쳤었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눈물 흘리며 상상했던 말.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래된 꿈을 꾸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상우가 짐을 싸던 날, 꿈속에서 미정은 젊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남편이 옷을 가방에 담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어디 가는 거냐고요? 그제야 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하자.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순간 미정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상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야. 10년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상우가 미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날 행복하게 해줬어?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이 싫어. 그 말에 미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상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미정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미정은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상우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지갑과 약봉지 그리고 손수건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었을 때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갑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다른 오래된 사진. 그것은 미정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 해변에서 웃고 있는 젊은 미정. 상우가 그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이 사진을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니.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 그 여자와 살면서도 그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가방을 원래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 30년치 고통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마음이 약해지다니. 그녀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미정은 상우와의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었습니다. 복수의 마음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분노가 치밀었고 어떤 날은 연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상우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미정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었을 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말끔하게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미정 씨 맞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여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서정이에요. 상우 씨 아내. 미정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윤서정. 30년 전 상우를 빼앗아간 그 여자. 미정은 이 여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은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정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서정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살던 집이랑 비슷하네요. 여전히 검소하게 사시는군요. 그 말에 미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어떻게 아세요? 서정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빛이 있었습니다. 몰라요?
정말 기억 못하세요? 미정은 서정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분명 익숙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 순간 번개가 치듯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정이? 윤서정?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기억하셨네. 서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정. 대학 동기.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 결혼 후에도 연락하며 지냈던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긴 사람. 당신이었어?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놀랐어요? 세상이 좁죠. 미정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정이 미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우 씨랑 싸울 때마다 나한테 전화했죠. 울면서 하소연하고. 그때마다 나는 상우 씨를 위로해줬어요. 당신 몰래. 미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정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나는 상우 씨 옆에 있었어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그가 나한테 전화했고, 결국 그는 선택한 거예요. 나를. 미정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 이중의 배신. 남편과 친구 두 사람에게 동시에. 너희 둘 다 나를 지옥에 떨어뜨렸어. 내 인생을 망쳤어.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 외로움을, 그 모멸감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정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무언가가 어른거렸습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30년이 어떤 건지 당신은 몰라요. 그리고 서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정이 다녀간 후 미정은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 처박아둔 상자들, 결혼 시절의 앨범, 편지, 다이어리, 보기 싫어서 치워뒀던 것들,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자신이 쓴 일기였습니다. 199X년 6월 3일. 서정이가 놀러왔다. 오랜만에 수다 떨어서 좋았다. 상우 얘기했더니 남자들 다 그렇다며 위로해줬다. 좋은 친구다.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은 친구. 그 좋은 친구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다이어리를 넘기다가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미정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오빠, 오늘 만나자. 미정은 모를 거야. 미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필체. 서정의 필체. 30년 전 서정과 상우는 이미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던 그 순간에도 미정은 서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들 둘 다 나를 지옥에 떨어뜨렸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쪽지 찾았어.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 내 뒤에서 만났어? 서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말해줄게요. 당신이 유산했을 때부터야. 상우 씨가 힘들어했어. 나는 그를 위로했어. 그리고 상우 씨가 결심했어. 당신을 떠나기로. 솔직히 내가 조금 부추긴 것도 있어. 미정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갈 거야. 당신도 그 남자도 둘 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버림받던 날 혼자 울던 밤들, 명절에 빈집을 지키던 시간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연민 따위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상우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일을 헷갈리게 말하고 서정에 대한 기억도 왜곡시켰습니다. 서정이요? 당신을 버리고 갔잖아요. 치매 걸렸다고 짐 싸서 내보냈죠. 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구나. 한 번도. 며칠 후 상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점 더 미정에게 의지했습니다. 미정아, 나 혼자 두지 마. 제발. 그날 밤 상우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내가 필요해. 미정의 가슴은 복수와 연민 사이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정이 상우의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릴 때는 택시에 태워보내고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라니.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어. 남편도 행복도 30년이라는 시간도. 그런데 이제 와서 돈까지. 서정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남자 옆에 있어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복수하려고? 아니면 아직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불행했어요. 30년 동안. 서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상우 씨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요. 알면서 결혼했어요. 그가 당신을 잊지 못한다는 거.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잠꼬대로 당신 이름 부르고 가끔 옛날 사진 보면서 한숨 쉬고.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진심은 항상 당신한테 있었어요. 미정 씨. 그날 밤 이후 상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미정은 그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상우가 갑자기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거친 것처럼. 미정아.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나 알아봐요? 상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미소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우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나 같은 놈 옆에 있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했어. 평생. 너만. 그것이 상우가 미정을 알아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상우는 미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제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정은 무너졌습니다. 아주머니. 그가 자신을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30년 전 결혼한 아내를.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복수의 의미도 분노도 사라지고 그저 슬픔만 남았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상우를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이번 전날 밤 미정은 상우의 곁에 앉아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만큼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알겠어요. 복수해봤자 내가 더 아팠어요. 당신을 미워하면서 내가 더 망가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미정은 편지를 썼습니다. 상우가 다시는 읽지 못할 편지. 상우에게. 당신을 원망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원망하면서 보낸 30년은 제 선택이었어요. 당신이 떠난 건 당신 잘못이지만 그 후로 행복하지 못했던 건 제 책임이에요. 이제 놓아주려고요. 당신도 그 원망도. 그래야 저도 살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기억하든 못하든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어디선가 남아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미정 올림. 요양병원에 상우를 데려가는 날이 왔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지내요. 여기서. 상우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눈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새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미정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꽃잎이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살며시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 순간 젊은 상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던 그 청년. 미정아, 고마워. 그 환영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벚꽃 터널을 지나 새로운 길로.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주었습니다. 원망도 복수도 미련도. 이제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늦어도 오지만 용서는 더 늦게 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미정은 걸어갔습니다. 떨어지는 벚꽃 사이로 새로운 봄을 향해.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 미정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